비행기는 분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장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으로 긴급 착륙합니다. 갑작스러운 열대성 폭풍. 계획에 없던 비상 착륙. 은퇴 후 여유를 꿈꾸던 북유럽 대표단은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에 내려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 동안의 체류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요. 냉철한 경제 전문가 헬가 요한센. 그녀는 이 상황을 최악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날 무렵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한 나라의 시스템과 사람들이 은퇴한 유럽 상공인들의 마음을 뒤흔든 걸까요? 북유럽의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 겨울이 길고 해가 짧아질수록 그곳 사람들은 태양을 찾아 남쪽으로 향하곤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르웨이 상공회의소의 대표단이 동남아시아의 따뜻한 바다를 향해 떠났습니다. 은퇴한 기업가, 예술가, 의사, 연구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은 오랜만에 기대에 찬 여행길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이미 세계 여러 도시를 돌아본 여행의 고수들이었죠.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상공회의소 차원의 문화경제 교류 사절단이었지만 실상은 반쯤은 은퇴 기념 휴양 여행에 가까웠습니다. 비행기는 순조롭게 하늘을 가르며 동쪽으로 나아갔고 대표단은 와인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는 대기권 너머에서 찾아왔습니다. 동남아 해역에 급작스럽게 발생한 열대성 폭풍이 항공기의 경로를 심각하게 위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내는 곧바로 긴박한 분위기로 전환되었고 조종사는 가장 가까운 대체 착륙지로 항로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곳은 바로 한국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항로 변경에 대표단은 당황했지만 정작 비행기가 착륙한 후 마주한 풍경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고 안내 방송은 노르웨이어는 아니었지만 유창한 영어와 여러 언어로 명확히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맞이한 한국인 인천공항 안내 직원. 환한 미소와 능숙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대표단은 최소 몇 시간에서 하루 이상 체류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은 후 공항 내부에서 임시 숙박 공간으로 이동하며 한국의 첫인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헬가 요한센 고문은 이 순간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국제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신속하고 명확하게 안내를 받았던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공항 전체가 정말 청결했고 화장실까지 호텔 수준이었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한 상황 속에서의 작은 만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국에 대한 인상은 점차 강한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울 시내로 나가도 좋다는 공항 측의 안내에 따라 대표단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도심을 짧게나마 둘러보기로 결정합니다. 단 몇 시간일지라도 새로운 나라의 공기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마리안네 스벤슨 씨는 미술관 큐레이터 출신답게 현지의 거리와 사람들, 건축 양식에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고 자유로운 성격의 에릭 루센 씨는 한 번쯤은 계획 없는 여행도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심이 강했던 인물은 바로 헬가였습니다. 냉철한 경제 전문가로서 늘 예측 가능한 구조 안에서만 움직여온 그녀는 이번 비상착륙 상황 자체를 좋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동아시아 국가, 생소한 언어, 그리고 예정에 없던 변수는 그녀에게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주었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몇 시간의 서울 체류가 그녀의 견고한 인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연결해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누구 하나 큰 불편 없이 팀원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대표단의 모습,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대중교통, 사람들의 질서정연한 대기, 그리고 거리 곳곳에 배치된 공공 안내 시스템은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단순히 정리정돈이 잘 된 도시라는 평가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들 모두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준비된 국가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대표단은 다양한 한국의 단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편의점에서 자동 결제 시스템을 처음 본 마리안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에릭은 거리 곳곳에 배치된 응급구조 키트와 AED, 기기를 보고 이런 건 북유럽에서도 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헬가는 아주 조용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불편했습니다. 예정에도 없고 아무런 정보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도시는 무언가 다르네요. 누군가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비상 착륙은 사실 어쩌면 이들에게 꼭 필요했던 한 번의 멈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비상 착륙 후 인천공항에서의 첫 인상은 이미 강렬했지만 진정한 여정은 공항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표단은 공항 측의 안내를 따라 서울 방향 급행 리무진 버스를 탑승하였습니다. 버스는 정시에 출발했고 차 내에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자막 안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속도로와 표지판은 명료했고 도로 위 차량들은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중간 경유지 없이 서울 도심까지 직행했고 마주친 거리 풍경 하나하나가 이방인의 눈에 신기하게 다가왔습니다. 가로등 아래 노점상 몇 개는 있었지만 도로 위 보행자 통행이 정돈되어 있었고 인도와 횡단보도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죠. 지하철역에 도착한 대표단은 티머니 시스템을 안내받고 간단한 충전을 통해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예상대로 넓고 밝았으며 전광판에는 노선도와 다음 역 안내가 한국어 및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출입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닫혔으며 플랫폼마다 안전문이 있었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탑승했습니다. 헬가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시스템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끼어들거나 밀치는 사람은 없었고 각자 자리에서 질서를 지켰습니다. 간혹 스마트폰을 보며 무언가 확인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행동조차 주변을 배려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하철을 내려 몇 정거장 이동한 후 대표단은 점심을 먹기 위해 한식당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마리안네는 메뉴판을 보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직원에게 영어 메뉴판을 요청했고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비빔밥,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혹시 매운 음식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표단은 고심 끝에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했고 사이드 반찬들이 여러 차례로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치, 나물, 무생채, 깨씹 등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고 반찬은 요청 없이도 자동 리필이 되는 체계였습니다. 음식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고 첫 숟가락을 떠본 순간 마리안네는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이 양념과 밥, 조화가 놀랍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깊은 맛이 있어요. 에릭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 정도 서비스와 음식이 이 골목에서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대표단은 거리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안네는 거리 풍경을 그려보고 싶다며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카페 직원은 영어 메뉴 안내와 함께 커피 종류를 설명했고 와이파이 연결 안내까지 빠짐없이 안내했습니다. 그 사이 헬가는 조용히 그들 사이에 앉아 주변 환경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단지 화려하거나 크기만 한 게 아니다. 사람에게 맞춰져 있고 삶의 흐름이 유연하게 흐르는 도시 같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표단은 서울이 가진 효율과 배려의 구조를 몸소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 화장실은 깔끔했고 휴지, 세면대, 비누, 손건조기 모두 잘 갖춰져 있었으며 장애인 및 노약자 배려 설비도 눈에 띄게 잘 설치돼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쓰레기통과 재활용 분리함이 갖추어져 있었고 시민들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건물과 좁은 골목 모두에서 보안 카메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에릭은 헬가에게 이 모든 게 이런 수준이라면
한국의 유지비와 인프라 비용은 엄청날 텐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헬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습니다. 분명 비용은 클 겁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하며 얻는 신뢰와 삶의 질의 가치는 단순 비용으로만 평가할 수 없을 겁니다. 저녁 즈음 대표단은 다시 공항으로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택시 호출은 스마트폰 앱으로 진행되었고 택시 도착 시간은 앱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택시는 청결했고 기사님은 예의 바른 인사와 함께 영어로 공항까지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 안에서 대표단은 그날 경험한 서울의 여러 면면을 조용히 이야기하며 감탄과 궁금증을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대표단의 하루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불편하고 예측 불가능했던 여행의 시작은 이내 준비된 운영체계 위에서 차곡차곡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헬가는 아직도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자신이 느끼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짧은 하루는 대표단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체류였지만 대중교통, 음식, 거리 풍경, 사람들의 태도까지 모든 것이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특히 헬가는 하루 종일 말없이 도시를 관찰하며 메모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눈빛만은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대표단은 서울의 중심가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 한식 레스토랑에 들어섰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의 전통 가옥을 개조한 이 식당은 분위기부터 음식까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외국인 방문객을 자주 맞이하는 곳답게 영어 응대도 익숙했습니다. 식사는 무사히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마리안네는 반찬 하나하나의 모양과 색감에 감탄하며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헬가는 고등어구이를 조용히 맛보며 무언가를 곱씹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중반쯤 진행되던 순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릭 루센 씨가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배를 감싸 쥐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 정도로 생각했지만 곧이어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단은 당황했습니다. 대부분이 60대 이상인 고령층이었기에 이런 돌발 상황에 익숙하지 않았고 특히 타국에서의 응급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직원이 바로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더니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의 위치를 안내해주며 직접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병원 응급실. 에릭은 곧바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병원 침대에 누워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동행한 대표단 일행은 병원 로비에서 조심스레 기다리고 있었고 그 사이 한 명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박지수 씨, 젊고 또렷한 인상의 간호사였고 유창한 영어로 지금 환자분은 안정 중이며 곧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가는 간호사의 전문적인 태도와 응급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대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체계가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다니 놀랍네요. 라고 중얼거리며 병원의 안내 시스템과 대기 구역의 구조,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진의 빠른 반응 속도를 관찰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다행히도 단순한 위염이었습니다. 과거 위수술 경력이 있는 에릭에게는 경미한 증상이었지만 조기에 진단하고 약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료 후 약국에서 바로 약을 수령하고 그 비용을 정산하던 에릭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진료와 처치가 이렇게 빠르게 가능하다니. 그리고 이 정도의 비용이라니 말이죠. 유럽에서도 이런 속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대표단은 병원을 나서며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단순히 빠르다는 수준을 넘어 환자의 안심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병원 내 다국어 표기, 외국인 전담 통역 서비스, 시스템화된 진료 절차는 그 어떤 설명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졌습니다. 박지수 간호사는 마지막으로 에릭에게 건강 유의하시고 한국에 좋은 기억이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작별 인사를 했고 대표단은 다시 숙소로 향하는 길에 그날 있었던 일을 되짚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안네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렇게 배려받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요?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이 정도로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해주는 의료 시스템은 드물 거예요. 에릭은 사실 나는 이런 불확실한 여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걸 바꿔놨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헬가는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서울의 거리에서 산 작은 노트북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위험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도시.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진심은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만든다. 예정에도 없던 체류, 예측할 수 없던 사건,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의 진심.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지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국가임을 대표단은 처음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단은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오랜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울에서의 단 하루. 그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 모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에릭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오래도록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게 될까요? 마리안네의 말에 헬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겁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한국을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많은 가능성을 봤으니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는 다시 동쪽을 떠나 북쪽으로 향했고 짧았지만 강렬했던 한국 체류는 이제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에피소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국 후 노르웨이 상공회의소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보통의 회의와는 달리 이번에는 헬가 요한센 고문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습니다. 회의실 전면에 펼쳐진 화면에는 서울의 일상 시스템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고 슬라이드에는 서울의 거리, 지하철, 병원, 식당, 사람들, 그리고 구조화된 서비스 시스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진국이라는 단어를 GDP나 복지 수준으로만 평가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 그보다 더 본질적인 시민 중심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도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발전한 국가가 아니라 변화에 유연하고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삶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단순히 효율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것이 배려라고 느꼈습니다. 도시가 사람을 배려하고 있다는 감각. 그것은 유럽의 일부 도시에서조차 희귀한 체험입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에는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회의 후 몇몇 위원은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특히 의료 관광과 디지털 도시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표단의 또 다른 일원인 에릭은 한국 방문 후 건강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정기적인 건강 체크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재단에서 한국의 원격 의료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안네는 서울 골목길에서 찍은 사진들을 모아 느린 도시, 빠른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단지 도시의 풍경을 담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질서, 사람의 표정, 음식의 디테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흐르는 정성을 보여주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헬가는 서울에서의 짧은 체류를 회고하는 칼럼을 북유럽 주요 일간지에 기고하게 됩니다. 칼럼의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나라에서 예정에 없던 배움을 얻다. 그 글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동아시아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빠르면서도 사람을 잊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멈춰있던 내 일상이 그곳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 칼럼은 많은 독자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을 가보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한국과의 비즈니스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단기 연수 프로그램이나 기술 교류 제안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말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계획하지 말고 그냥 한국으로 하죠. 이미 길은 나 있잖아요. 그 말에 마리안네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길이 아니라 초대장을 받은 거죠.
우리는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계획에 없던 오후의 착륙, 그 불편하고 어색했던 순간이 한 사람, 아니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의 선택을 바꾸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저 지연된 여정이었겠지만 이 대표단에게 한국은 단 하루 만에 인생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 놓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천천히 퍼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한국, 그 예기치 않은 멈춤이 만든 기적.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새로운 한국의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